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7월 29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밤에 뉴욕 시장은 FOMC가 그 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금리 인상은 아직 먼 얘기다. 그 다음에 긴축은 아직 좀 멀다. 이런 주로 이제 긍정적인, 그래도 다 예상했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오히려 이제 그게 향후에는 뭔가 이제 구체적인, 특히 이제 자산 매입 매월 1200억 달러씩 해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축소 얘기가 곧 얘기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오히려 떠올리게 했어요. 그래서 시장은 나스닥만 0.7% 정도 상승했을 뿐, 다우하고 S&P 500은 오히려 약보합 내지는 0.36% 다운은 빠지고 이렇게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도 일단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단 중화권 시장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노력으로 강하게 리바운딩이 나오면서 그거에 힘입어서 일단은 우리도 중화권 시장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 영향을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상승 출발을 했어요, 양시장이.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 특이했던 게 뭐냐면, 코스피에서 연 3일째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혼자 코스피를 이제 나갔어요. 근데 역시 이제 외국인들 없이 기관이 혼자 이렇게 끌고 나간다는 게 상당히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이제 들게 했습니다. 코스닥은 여러분 아시지만 오전에 처음에 매도 쪽에 서 있던 외국인들이 한 10시가 조금 넘으면서 매수 쪽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코스닥부터 오늘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900억이 넘게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364억 정도 순매도, 또 개인도 340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 쪽에 코스닥에서는 있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은 8.45포인트가 올라서 퍼센티지는 0.82%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어요. 반면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시장이 굉장히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포인트로 5.79포인트니까 퍼센티지는 0.18%니까 강보권 정도 이렇게 됐고, 역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만 2,579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들도 2,200억, 거의 300억에 가깝게 순매도를 오늘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한 165억 정도 순매도니까 크게 영향은 못 미쳤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역시 이제 시장은 외국인들이 참여하지 않고는 이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다. 이런 거를 오늘 이제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또 특히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우리 환율은 위안화랑 거의 이제 동조화 현상을 최근에 보이고 있으니까 이게 오늘 드디어 이제 1146원 10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8원 50전 원화가 강해진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정말 놀랄 정도로 1150원 이상으로 막 갔던 게 일단 이제 환율 쪽에서는 조금 안정감을 일단 찾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또 문제가 되겠죠.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보면 오늘 시장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움직였는데, 이게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이 또 부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탄소 국경세를 매긴다든지 EU에서 이거 계속 얘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 더우니까 탄소 배출권을 안 줄이면 이런 폭염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요. 근데 이제 이 탄소 배출권은 아무튼 어쨌든 간 이게 이제 거론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게 얘기가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경제부총리 발언 중에서 수소 충전하는 거를 180기 정도를 연말까지 구축하겠다.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몇 개 없습니다. 손꼽을 정도로. 서울에도 한 2군데 있나요?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 수소를 우리가 이용한다 하는 것도 이런 수소 충전할 수 있는 데가 많아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전기 충전기도 10,000개 이상, 그다음에 완속 충전기는 한 50만 개 이상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서 또 수소, 전기 또 거기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이거는 뭐 며칠째 계속되는 건데, 며칠째 계속되는 게 이게 여러분 아시지만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곡물 가격도 뭐 연초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거의 콩 옥수수는 60%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곡물가 폭등이 여러 군데 이제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일단 사료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작황이 나쁘기 때문에 올해도 별로 이 떨어질 기미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도 올랐고. 메타버스 관련돼서 최근에 상장된 맥주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상한가를 했네요. 예. 그래서 뭐 다른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움직임을 보였고. 그 다음에 소식으로 또 전해진 거는 화이자가 이 경구용, 그러니까 경구용이라면 입으로 먹는 거죠. 그런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 부문에 1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면 이제 우리나라도 코로나 이제 치료제 쪽에서 많이 애쓰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바이오 섹터에서 이제 아셔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워낙 이제 급하니까 뭐 치료제가 어느 정도 가능성만 있으면 뭐 국가에 따라서는 특히 이제 뭐 백신 수급이 원활치 않은 국가에서는 이거 뭐 사용 허가를 치료제라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 찬찬히 살펴보면 이런 이제 신약이나 이런 거는 결국 미국 FDA가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세계적인 걸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FDA 승인이 되게 까다롭죠. FDA가 뭐 그렇게 외국 거를 그렇게 쉽게 미국에서 이거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준 일도 없죠. 근데 이제 화이자가 드디어 이제 경구용 치료제, 그러니까 치료제도 미국 얘기는 이런 거죠. 치료제도 백신도 치료제도 우리가 장악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게 이제 이슈로는 계속 얘기 나올 거예요. 경구용 내지는 그냥 또 치료제 뭐 이렇게 해서 코로나가 백신 말고 치료제가 이슈가 되는 거는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궁극적으로는 이게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큰 돈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개발비도 못 뽑는다. 이런 거죠. 이게 이미 우리가 백신에서 우리가 이미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돈이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기본적 기술을 사와서라도 이걸 해내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독일 기술을 갖다가 백신 만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약간 그런 게 있다는 게 우리가 백신에서도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빨리 백신을 내놓을 줄 몰랐죠. 우리가.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간 이제 치료제 쪽으로 화두가 넘어간다. 이건 우리가 이제 투자하면서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크레딧 스위스에서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아시아 반도체 추천주 이래가지고 삼성전자를 얘기하고 목표가가 12만 6천 원을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목표가는 12개월입니다. 12개월 안에 12만 6천 원 간다. 뭐 지금 오늘 7만 9천 원이 끝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원이 빠졌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7만 9천 원에 사서 12개월 안에 12만 6천 원 된다면 뭐 사도 되죠. 그죠? 예. 뭐 그렇게 나쁜 거 아니죠. 그리고 삼성전자 배당도 많이 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화권 시장이 오늘 드디어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완전히 일제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반등했는데 우리는 중화권이 폭락할 때 폭락은 안 했어요. 폭락은 안 했지만 반등할 때도 별로 우리는 뭐 이렇게 시원찮게 오늘 뭐 코스피 기준이 0.18% 오른 거니까.
그래서 뭐 이게 마지막 가격은 아니지만 제가 이 영상 찍기 직전에 한번 체크해 보니까 상해도 한 1.5%, 홍콩 항생도 한 3% 가까이 오르고 대만의 가권도 1.5%가 넘게 오르고 뭐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중요한 우리가 알아둬야 될 포인트다. 그리고서 이제 시장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지루하다 하는 건 오늘도 계속됐어요. 오늘 뭐 물론 빨간 색깔을 지수가 칠하긴 했지만 별로 의미가 없어요. 특히 코스피는 코스닥은 뭐 어제 빠진 거 다시 돌려놓은 이제 그 정도고.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게 이제 적극적인 매수로 전환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라도 반등을 기대하는 게 되게 어렵구나라는 걸 이제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썸네일 제목이 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이 100만 개미를 하면서 시장의 숨결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다 시장이 좋은 얘기를 내일 틀리더라도 일단 좋은 얘기를 해야 좋아하시잖아요. 그건 저는 압니다. 그 경험적으로.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나중에 투자를 망쳐요. 그래서 나쁠 때는 좀 나쁘다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현직에 있지도 않고 어떤 금융기관에 소속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종목 추천을 막 리딩을 해서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생각하는 데를 그냥 솔직히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연속국 그 뭐 공부해서 학교 가는 뭐죠? 스카이캐슬인가 뭐 거기서 있던 제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뭐 이런 느낌이 드시는데 정말 이거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투자하시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작년장이 아니라 올해장은 계속 좋을 수가 없어요. 나쁠 때는 이제 이런 말도 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답답해서 댓글에 계속 뭐 본인 주장 그래서 얼마나 올라가면 좋겠어요. 저도 좋은데 근데 그냥 그렇게 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은 때가 돼야 올라갑니다. 때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여러분한테 희망적인 얘기로 좀 안심을 시켜 드리려고 해도 희망적인 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런 거를 조심합시다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이제 제 얘기를 이렇게 들으실 때는 그래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들었는데 행동을 안 하면 이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듣고 마는 겁니다. 그건 진짜 소용이 없죠. 근데 이제 심지어는 어떤 분도 계시냐면 듣긴 들었는데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들었는데 본인이 갖고 계신 그 시황관이나 이런 게 너무 철저하시니까 계속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시장과 멀어져 있는 이상한 포트폴리오가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되게 힘드시죠.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한번 이 난리를 일으킨 중국 당국이 그 IT나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걸로 해서 홍콩, 상해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그 중화권 시장이 대만까지 이게 한번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 급락을 하니까 이제 놀란 중국 정부가 나서서 막 홍보 전략을 했어요. 중국 주식 싸다. 지금이 투자 적기다. 중국도 조금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른 반등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 얘기가 다 끝난 거냐?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이제 이걸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말씀 데드캣 바운스라고 있죠. 데드캣 죽은 고양이 바운스. 그러니까 고양이가 죽으면 죽었는데 고양이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고양이가 이렇게 뛰어 오르겠습니까? 못 오르죠. 근데 이제 이게 증시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죽은 고양이도 내리 꼰주면
자동으로 뜬다, 반등한다. 이게 뭐냐면 주가가 깊게 빠지면 자율 반등이라는 걸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른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일어난 이런 현상들은 자율 반등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아셨지만 그쪽 시장에 그쪽 그 중국 관련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는 헤지 펀드들이 순간적으로 마진콜이 나와서 주변 국가에서 자금 끌어다 일단 막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튀어올라야 쟤네 살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일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비슷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중국이 잘 살게 되고 또 중국에도 똑똑한 사람들 많고 기업가들 많으니까 특히 이제 IT나 플랫폼으로 세계적인 기업들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게 세계적인 기업이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중국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옛날 제조 공장 같으면 중국 안에 있잖아요. 영내에. 근데 지금은 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인터넷상에 막 이렇게 그런 제국이 그 기업이라는 제국이 구축돼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을 좀 안 듣는 거예요. 옛날 중국 그 식으로 공산당 말을 좀 안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부딪힘이라고 이제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이렇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근데 첫 번째는 쇼크가 크지만 두 번, 세 번 이러면 이제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그럼 이거 뭐 중국 시진핑이 뭐 그런 거 말거나 이게 우리나라 일도 아닌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그쪽에 가 있던 자금이 이번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쇼테지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주변 자금이 글로 가서 이거 막는데 쓰는 거 하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위안화가 가치가 급락하잖아요. 위안화 진짜 급락했잖아요. 근데 원화는 위안화랑 굉장히 동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장 다른 화폐 중에서 우리랑 동조하는 게 위안화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도 이제 위안화가 그 중화권 주식들이 회복되면서 반등을 주면서 위안화 가치가 살아나니까 우리 원화 가치도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부터 새롭게 신경 쓰는 또 다른 변수가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일어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중화권 시장도 다 안정을 찾고 뭐 그랬구나라고 생각하기엔 아직 이르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봐야 된다. 반등 그 이상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안에서 보면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고 이제 서서히 실적 시즌이 지나가고 있어요. 실적 가지고 얘기하던 게 이제 점점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의 문제는 뭐냐면 실적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직 발표를 안 했다고 해도 뭐 어떻게 된다는 거 거의 다 공개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이제 상황이 됐어요. 그럼 그 뒤에 실적을 대신할 수 있는 이슈가 시장에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없어요. 그게 순간적으로. 그 이슈 공백기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뭐 계속 조그만 이슈, 뭐 탄소, 뭐 이러면서 계속 도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메타버스 뭐 이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이슈 없이 시장이 계속 옆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그냥 올랐다, 떨어졌다. 그래서 뭐 어떤 외적인 반응이 크게 반응할 때는 높게, 낮게, 또 깊게 막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그냥 오늘처럼 제가 그랬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오가다가 갑자기 멈췄다가 이런 거 반복된다. 이제 오늘은 이제 갑자기 멈춘 날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돼. 당분간 뭐 이렇게 뭐 오래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때는 뭐냐? 그러면 이제 실적이 가면 사람들이 뭐에 신경을 쓸까?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실적이 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구체적인
경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나타내는 어떤 지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는 신경 써서 챙겨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GDP 성장률, 실업률 뭐 이런 거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과연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리고 그거와 맞물려서 이게 굉장히 긴 호흡으로 이제부터는 여기에 희망이 섞인 그런 쪽에 있는 주식이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코로나 19가 재확산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시 또 희망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희망이라는 게 작년 3월 때 팬데믹 때 아주 급락해갖고 했을 때 가졌던 그런 희망하고 조금 결이 달라요. 이제는 조금 구체적인 희망을 어떤 걸 우리한테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좀 바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잘 따져봐야 돼요. 이제부터.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게 필요하냐? 첫째는 새로운 종목을 애써서 발굴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뭐 종목 발굴한다 그러는데 이게 뭐 발굴 그러니까 보물을 캐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이제 종목 발굴이라는 건 이런 때 하시면 좀 실패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런 때는 종목 발굴 하시는 것보다는 갖고 계신 종목을 관리를 잘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뭐 막 이렇게 새로운 종목에 투자하고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주력으로 많이 얘기하던 그런 종목들은 또 쉬다 가다를 계속해서 방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옥신각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씩 시장이 정신을 차려가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루미늄 같은 거 여러분 보시죠.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니까 알루미늄 관련주가 또 며칠 전에 오르고 그건 뭐예요? 탄소 배출권 때문에. 탄소 배출권 알루미늄 재련해낼 때 탄소 배출권 많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철강 이런 거, 철강도 뭐 5월 초에 들어서면서 모든 사람이 뭐 이익이 피크아웃이 어쩌느니 뭐 그러다가 요새는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죠. 그런데 이것도 미국 이제 뭐 SOC 본격화되고 이러면 또 다른 거예요. 철강도 결국 그 탄소 배출권 뭐 이렇게 해서 철강의 생산이 줄어들면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이 한쪽 면만 보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구리도 뭐 재련하는데 막 탄소 배출 뭐 이랬다 그러면 생산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필요하니까 가격이 또 올라가요. 그래서 주시장은 한쪽만 보고선 판단할 수는 상당히 없어요. 근데 지금은 막 과도기니까 시장이 약간 그 제대로 정신 차리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다들 그렇게 한쪽만 보고 얘기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보다는 있는 거를 관리를 잘한다. 있는 거 관리 잘하는 게 뭐예요? 현저히 떨어질 때 내가 조금 더 채워놓고 싶었던 거 더 채우고 반드시 일정의 현금 비율은 그러면서도 유지하고 어쨌든 간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해야 장이 살아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살아남아야 이기는 거죠. 살아남아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시기도 반드시 지나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최근에 와서 수익이 안 나니까 너무 그냥 나 꼭 수익을 내야 된다. 근데 주식 투자하는 분 중에서 수익 내기 싫은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억지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억지로 하면 실수할 확률이 있어요. 억지로 하면 힘도 많이 들어요. 여러분 뭐 골프 쳐보셔서 알지만 골프도 힘 빼는데 뭐 몇 년 그러잖아요. 저도 뭐 몇십 년 쳤는데 아직도 힘을 못 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이 다 그렇잖아요. 저 운동 뭐 여러 수영도 해보고 같은 힘들어가면 제대로 되는 운동 하나 없고 심지어는 뭐 제가 색소폰 부는 그것도 이 손가락에 힘들어가면 입술에도 힘들어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힘 빼야 되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장에서 대박 종목 찾겠다고 너무 힘주면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힘 빼고 힘 빼지 마시라. 이게 이제 제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 입장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은 힘쓸 때 아니에요. 괜히 힘쓰시지 않을 때 힘써갖고 잘못되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시장에서 내 종목 관리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말씀을 이제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오늘 영상은 이렇게 줄이고요. 내일도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